네, 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 홈즈의 이상민입니다. 평택에 두 군데가 분양을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풍경채가 먼저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6월 5일 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을 했습니다. 접수는 특별 공급이 6월 15일이고요. 1순위가 6월 16일, 2순위가 6월 19일 날 접수를 받을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제일 풍경채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인 환경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삼성하고 삼성전자 캠퍼스하고 바로 그 근처에 입지한 직주 근접이라고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는 솔직히 어떻게 보면 컨셉이 삼성전자와 가깝다는 거. 그 다음에 저번에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서정리역과 지지역 사이에 간이역을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그 교통적인 부분이 크고요. 주변에 브레인시티라고 하는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제일 풍경채의 입지 환경이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거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분양가가 지금 얼마에 공개됐냐면 분양가가 84B 타입이 있는데요. 기준층 이상 되는 게 4억 7,800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둘 다 4억 7,800에 분양을 했고, 여기에 확장비까지 합치면 확장비가 얼마냐면 1억 1950만 원 1950만 원의 확장비가 결정이 됐고, 84B 타입은 1990만 원. 그래서 합치면은 거의 한 5억 정도 됩니다. 분양가는 한 5억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청약에 관련돼 가지고 평면에 관련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을 겁니다. 이 평면에 관련돼 가지고 얘기하는 유튜버들은 별로 없습니다. 평면에 대해서 거의 얘기를 하진 않아요. 얘기를 하지 않는데,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이 평면에 대한 지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평면들이 너무 획일적인 평면이다. 남의 거를 좀 베끼는 것 같다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는데, 요번에 제일 풍경채에서 공개한 평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면 한번 보시면 84A 타입의 VR 모습입니다. VR. 여기 보시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이 현관이고요.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실을 보면 거실 모습입니다. 거실하고 주방하고 1대1이죠. 폭이 똑같습니다. 주방 폭하고 거실 폭이 똑같아서 나름대로의 개방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줄 수가 있고요. 우물천정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방감은 좋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여기가 특이한 게 안방을 들어가 보시면 안방이 다른 모델하우스보다 되게 넓습니다. 이게 왜 넓은가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는 안방 앞에 여기 뭐가 있었습니까? 대부분의 평면은 발코니가 있었습니다. 발코니하고 거기 시래기 두는 장소라든가 이런 것들로 활용하기 위해서 발코니를 뒀는데 발코니가 없죠. 발코니를 없애고 확장을 했습니다. 확장을 하고 뒤에 보면 드레스룸이 있는데 드레스룸 뒤에다가 갖다 놨죠. 이렇게 시래기실하고 여기가 피난 시설에 대한 시래기실을 이제 둔 거죠. 이 드레스룸도 나름대로 상당히 큽니다. 드레스룸이 커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어떤 건축 규정에 안방 앞에다 발코니를 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규정이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지금 그렇게 발코니 확장했다는 얘기는 그런 규정이 없다는 얘기죠. 설계상의 문제였다는 거잖아요. 84B 타입도 안방에 들어가 보면 똑같습니다. 여기도 확장했죠. 여기 보시면 발코니 확장 부분입니다 되어 있죠. 발코니 확장했습니다. 기존에는 여기가 다 발코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방도 되게 작았습니다. 84B 타입 같은 경우에는 드레스룸이 엄청납니다. 여기가 이제 화장실을 집어넣고 해서 드레스룸이 84B 타입 같은 경우는 드레스룸이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다른 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설계에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제 유튜브를 보고 제일 풍경채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설계를 했다는 얘기는 규정상 안방에다 발코니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규정이 없는 거로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일 풍경채의 또 하나 저것은 뭐냐면 이 주방하고
거실이 이게 1대1이죠. 1대1로 하다 보니까 주방 개방감이 좋다라는 겁니다. 또 제일 풍경채는 타워형이 없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더라도 타워형이 없습니다. 다 판상형 구조입니다. 다 판상형 구조예요. 대부분이 코너에 들어가는 것들은 주로 그 타워형 구조로 많이 설계를 합니다. 여기는 모든 평형을 다 판상형 구조로 했다라는 거. 그러다 보니까 통풍에 대한 문제는 없는 거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풍경채가 청약 모집을 이제 시작했고요. 6월 15일부터 청약을 받는 거로 특별 공부부터 시작하는데 평면을 제가 봤습니다만은 상당히 괜찮습니다. 상당히 괜찮은 거로 제가 판단이 됩니다. 청약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청약 결과는 나름대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위치적인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가격이 이제 확장비까지 5억이에요. 5억입니다. 얼마 전에 분양한 힐스테이트 화양이 4억 6,900에 했죠. 네. 거기에 비해서는 4천만 원 정도가 비쌉니다만은 이 고덕이라고 하는 어떤 그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그 정도 가격에 책정을 한 것 같고요. 5억의 확장비까지 했다는 얘기는 브레인시티에 조만간 분양하는 대광 로제비앙도 분양가를 그 언저리에서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분양을 하는 곳이고 위치적인 문제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다 보니까 사업 주체에서도 지금 이 분양가를 기준을 해서 분양가를 책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제일 풍경채가 6월 5일날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작하고 6월 15일부터 분양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